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살림담에 출연 중인 이민우 씨, 민우라고 불리죠. 신화 멤버이기도 합니다. 정말 신화 이 멤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지켜오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 이민우 씨, 즉 이민우 씨의 엄마가 박서진의 열렬한 팬이죠. 열렬한 팬입니다. 아마 이민우 씨 어머니가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이민우 씨 또한 이 살림남에 출연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특히 이민우 씨 어머니는 박서진을 좋아하면서 박서진에게 장구도 배우고 박서진을 좋아하면서 그 치매 초기에 있었는데 그것까지 잘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. 박서진 씨 콘서트에 정말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가져갔고 집에서 박서진 굿즈를 남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엄마이고, 그런 또 엄마를 바라보면서 치매가 치료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박서진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민우 씨.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군요. 물론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2019년 6월 달에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무혐의로 끝나는 과정에서 이 입건이 되자 A씨라는, 즉 이민우 씨의 누나의 친구라 그럽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방송 작가였다 그럽니다. 방송 작가에다가 또한 누나 친구이니까 자신을 도와주겠다고, 검찰 내 인맥이 있어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. 방송국에서 일하죠. 누나의 친구이죠.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고위직에다 줄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접근을 해서 엄청난 돈을 훑어간 것 같습니다. A씨는 그 후로도 무혐의로 혐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 봐줘서 네가 무혐의가 됐는데 그 후로 이 검사가 계속 곤란을 겪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바뀔지도 모르니까, 지금 무혐의 처분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계속 돈을 줘야 된다고 계속 사기를 친 것입니다. 이민우 씨는 자기 집 담보로 해서 대출금 7억 4천만 원까지 받아가는 그런 사기에 휘말렸습니다.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1심, 2심 모두 징역 7년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이민우 씨가 이 A라는 여자, 즉 방송작가 여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. 정말 이민우를 비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민우 씨는 환청까지 들렸고, 또 A씨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줄 사람, 즉 A씨가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게 되었고, 무려 2년 6개월 동안 26억을 탈취당했다 그럽니다. 집을 담보로 7억 4천만 원 대출 받아간 것 말고 또 26억이나 돈을 건네고 명품을 무려 218점이나 줬다 그럽니다.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들은 어리석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결국 이민우 씨는 평생 동안 활동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탕진을 했다 그럽니다. 경제적으로,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럽니다. 그런데 요즘 살림남을 통해서 조금 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마 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된 것도 이러한 쇼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
이 문제가 다시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. A씨가 저지른 그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을 했는데 1심하고 2심을 대부분 인정을 했는데 이 A씨가 일부 계좌를 통해서 새로운 계좌로 돈이 옮겨갔는데 이 부분도 죄로 그러니까 이민우 씨한테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데 이것까지도 범죄로 봤는데 이민우 씨에게 받은 그 돈에 대한 것만 범죄지 이거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까지는 이거는 죄가 될 수 없다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까지 범죄 사실로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조사해서 다시 대법원에 올려라 이런 파기환송이 됐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는 맞지만 그 사기친 사건 중에서 그 이민우 씨로부터 받은 돈을 딴 계좌로 옮긴 거 그거를 또 다른 범죄로 본 것은 잘못됐다 해서 아마 이번 기사가 다시 새로운 기사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을 받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변호사비 탕진하게 되고요. 이렇게 법조 브로커들이 끼어들게 마련입니다. 물론 이재명 같은 인간은 50억 클럽에 의해서 그 범죄 사실이 뒤집혀서 경기도지사, 대통령 후보, 민주당 대표까지 되는 이런 일은 있지만 대표적인 법조 사기는 있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 죄를 졌을 경우에는 내가 죄진 만큼 죄를 받겠다라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이러한 사기 사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즉 김호중 씨 또한 이러한 범죄를 짓고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저렇게 감옥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은 벌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사기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하지 않습니다. 모르는 사람한테 나한테 와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당장 이건 사기구나 하고 눈치를 챌 수 있지만 평상시 친한 사람들은 나한테 친한 사람이니까 우선 신뢰가 된 바탕에서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든지 너무 친절을 베푼다든지 뭐 애교를 떤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. 선물을 공세를 한다든지 이거는 일단 의심해보고 또한 죄를 졌다면 내가 지은 죄값을 받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거 이것이 사기당하지 않고 또한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